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느닷없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주가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남아있는 우려사항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가? 공매도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공매도는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식을 사야 주식을 팔 수 있잖아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파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공매도라는 개념은 정반대예요. 주식이 없지만 팔 수가 있어요.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실제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주식을 사서 빌린 걸 갚는 겁니다.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리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오면 진짜로 주식을 사서 되갚아버리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죠. 그때 가서. 다시 말하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이런 공매도는 돈이 엄청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부분 하고요. 90% 이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다음으로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순기능으로는 종목들의 고평가, 즉 버블을 억제해서 주가의 적정성을 유지합니다.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고요. 그 기업의 가치를 뜻하잖아요. 그 가치가 고평가가 돼서도 안 되고 저평가가 돼서도 안 되니까 그 적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시장의 활성화.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만, 하락할 때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이 바로 공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자, 다음은 역기능인데요. 이 공매도라는 것이 외국하고 기관이 거의 주도를 하는데, 이 외국과 기관이 의도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주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셀트리온 같은 그런 기업들도 그 기업 본연의 가치, 실제로 그 유럽에 굉장히 많은 의약품을 판매를 하고 실적도 좋고 하지만 주가는 계속 공매도로 인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들을 어마어마한 자본들로 주가를 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한다든지, 외국의 엄청 유명한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내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세력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면 시장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런 불안정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요. 지금 기존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은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를 둘 다 할 수 있었어요. 대차 거래는 이런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거래를 말하고, 대주 거래는 소규모로 개인과 증권사 간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이자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단기간으로 대여를 하고요. 외국인 기관은 대차 거래나 대주 거래가 둘 다 가능했고 거의 대차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대여를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대차 거래를 하고 있고,
개인은 지금까지 대주거래만 가능했습니다. 증권사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간의 소규모, 소액만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이런 딱 정해놓고 거래만 할 수 있었고, 또 수수료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매도 전면 금지 연역인데요. 우리나라에 네 번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8개월간 했었고요. 2021년도 유럽 재정 위기 때 3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년도 팬데믹 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 3월 16일부터 두 번을 6개월씩 연장을 해서 2021년 5월 3일 5월 3일까지 시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 150 지수 종목, 거기 해당하는 종목들만 공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거보다 더 약한 종목들은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면서 보호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매도가 풀린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한 게 공매도만의 영향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에 일조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공매도 금지가 발표가 됐고,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디까지 상향할지는 저희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호재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단기적으로 또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중기적으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공매도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죠? 여기 수치를 보시면 2020년도에 4건이 적발이 됐는데 2023년 3년 후인데 10배가 넘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게 이 정도니까 훨씬 더 많은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고, 이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공매도 전면 금지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 외국인 사이에 불균형, 불평등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 발표했고요. 공매도 주문 시에 미리 확인하도록 전산화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이 영업일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산화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하게 되면 빌린 주식하고 공매도 수량을 비교를 하고 이런 게 바로 실시간으로 되니까 훨씬 더 투명해지겠죠.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받고 처분하면 바로 종결이 됐는데요. 실제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하고 위반자의 이름, 법인명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했지만 형사처벌로 전환이 되면 공개를 안 하는 걸 유지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보완돼 가지고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 해서 부당이득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환수가 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전면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후 주가 전망인데요. 기존에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릴 때 호재가 하나도 없다, 악재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니까요 중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년 6월까지는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코스피 기준으로 전고점인 2700대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코스피 최고점인 3300까지 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특수한 호재지 다른 나라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영향이 없는 데다가 국제적인 상황도 전혀 변화된 게 없으니까요. 2700대까지만 갈지 3300까지 뚫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우리 시장에 자본이 공급이 돼서 유동성이 커지면 가능하겠죠. 또 이런 걸 보고 개인들이 비투를 해가지고 몰빵을 한다든가 또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긴 합니다. 어쨌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 하락장에서 상승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여기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추세, 중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 이런 추세들이 있어요. 이런 추세들이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는데 현재는 하락 추세였던 거예요. 이런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뚫고 캔들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21년 중반부터 하락을 했다가 2022년도 4분기부터 상승을 하다가, 그죠?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다시 돌아섰었는데 다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하는 강한 흐름으로 상승 전환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 넘어가면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20주선이 2511, 12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주선을 돌파를 한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바로 앞에 전고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전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확실한 상승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500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330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반기 때 매도를 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어깨에서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투자 방식은 똑같고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현금 비중을, 기존은 제가 50%까지 확보하고 투자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보수적인 매매를 하라고 또 조언을 드렸는데,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 호재가 발생을 했으니까 투자 비중을 50에서 70%까지는 확대를 해도 좋겠다. 50에서 70%까지 확대를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 정도부터는 비중을 또 줄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려사항인데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공매도 전면 금지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런 해결 방안들이 마련이 됐을 때 좋은 거지, 해결책이 마련이 됐을 때 좋은 거지, 사실 주식은 선반영이잖아요.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반영이 된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상승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해결책,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해결책이 없이 끝난다고 하면 다시 증시는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계 경제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다고 한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 하나만으로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면 금지가 해제가 되면 이 효과는 끝날 거고 증시에 반영이 돼서 바로 오른 만큼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또 피해를 볼 테니까 그 이전에 미리 정의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전면 금지를 하게 되면 이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게 되면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외국 세력이 이탈할 수 있어요. 해지 같은 그런 회사들은 사실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상인데 그런 세력들이 또 자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자본이 이익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증시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탈하게 되면 증시가 유동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